자, 다들 공부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5, 6월 영역별 문풀, 이제 영어학의 5, 6월 영역별 문풀, 이제 영어학 파트 1주차 수업을 이제 드디어죠.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은 이제 5, 6월 강의,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삼아서 5, 6월 영어학 문풀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치러지는가 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인강생분들을 위해서 첨삭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요거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학 같은 경우는 3, 4에 이어서 5, 6도 이제 영역별 문풀이에요. 그러니까 1주차는 전반적인 영어학, 1주차는 전반적인 영어학 지식 평가를 위한 전범위 진단 모의고사고요. 1주차만. 그다음에 2, 3, 4, 5, 6, 7, 8, 2주부터 8주차까지는 영어학에 속한 여러 작은 과목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다 이제 문풀 연습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2, 3주에는 저희가 음성학 의문론인데,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는 원서 중에 applied 이렇게 말하는 원서 있습니다. applied라는 원서. applied라는 원서에서 거기 보면 phonetics, phonology, 그 다음에 vowel, consonant, syllable, stress, intonation, 여러 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원이 있는데, 이번 5, 6월 강의에서는 applied 책에 수록된 그 챕터 중에 포네틱스는 지난 3, 4 했으니까 포놀로지라고 하는 챕터 따로 있어요. 포놀로지라는 챕터를 보고, 그 다음에 실러블스라는 챕터를 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인토네이션이라는 챕터를 보고, 이렇게 크게 3챕터에서 2주차와 3주차에 나눠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드 책에서 지문을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고, 약간 변형하고 일부 발음 데이터를 좀 교체해서 일부는 변형해서 내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3주차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는 형태론도 좀 해야죠. 왜냐면은 원래는 형태론이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과목이었는데 작년에 대거 2개가 나왔어요. 형태론이 오랜만에. 그래서 아예 없는 과목이나 똑같은 형태론에도 드디어 이제 임용 출제위원들도 관심이라는 걸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론도 4주차에 하고, 그다음에 5, 6주차에는 통사론입니다. 통사론. 5, 6주차에는 통사론인데, 통사론은 지난 3, 4월 달에도 여러분들 임용에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원서로 트포 그 책에서 우리가 2장부터 2, 3, 4장, 트포 2, 3, 4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3, 4월 했죠.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이제 5장, 6장, 7장, 5, 6, 7. 5, 6월 달에는 5, 6, 7장의 트포 5, 6, 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통사론 편 문풀 5주차, 6주차 2주에 걸쳐서 트포의 5, 6, 7 세 챕터를 분배를 해가지고 분량을 잘 분배해서 문제화시켜서 문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주차에는 의미론 화용론을 7주차에 하고, 그 다음에 8주차에는 문법편을 할 겁니다. 문법은 지금 현재 제가 4월달, 3, 4월 수강생을 위한 원서 특강으로, 인강용 특강으로 지금 SG 원서 특강으로 있는데, 이번 5, 6월 8주차 SG 특강에는 5, 6월 문풀 8주차에는 SG의 8장, 10장, 16, 8, 10, 16, 8, 10, 16장을 중심으로 SG 8장, 10장, 16장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원서 출제 범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실파에 써갖고 주요 원서 출제 범위를 applied, 우리 의문론, applied 여기서는 포놀로지라는 챕터, 포네틱스, 포놀로지 다 있습니다. 포놀로지라는 챕터와 실러블스라는 챕터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스 앤 인토네이션, 스트레스 인토네이션이라는 챕터를 중심으로 어플라이드에서 내고, 특포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라마, 이 특포에서는 뭡니까? 5장부터 7장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SG 우리 학생용 문법, 학교 문법 SG는 8장과 10장과 16장, 80, 16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칠판을 써드렸어요. 제가 하는데, 이게 많은 챕터는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또 합쳐놓으면 이게 꽤나 돼요. 요것들이 합쳐놓으면은 한 200~300페이지 이상 됩니다. 이게 합쳐놓으면 한 원서 자체로만 따지면 이게 또 책 한 권이에요. 솔직히 이게 또 책 한 권 분량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에 대한 원서 요약본 그 있죠? 원서 요약본도 제가 다 우리 인강생들은 지스쿨 자료, 시험지 해설지 올라가는 지스쿨 자료 속에 넣어서 그때마다 드리고, 우리 직강생들은 지난달에도 그랬듯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보내드리는 직강생 단체 메일에서 또 요 원서들 그 요약 자료를 그때 진도에 맞게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으면은 요 요약 자료라도 거의 달달달 외우도록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보고 이건가 하고 이건가 라고 하는 이해를 한 것 갖고는 솔직히 공부를 그건 시작한 거에 불과합니다.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왜 나의 모고는 점수가 안 나는가? 공부 시작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이에요. 영교권, 심지어는 영학보다는 난이도 절반 이하로 쉬운 영교조차도 사실은 점수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임고생도 적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영교도 TBP나 PLLT 같은 기본 원서를 공부는 하고, 이론 강의는 공부했을 때 공부 시작만 하고 끝났어요. 영교도. 사실은 TBP고 PLLT고 속된 말로 다 씹어 먹어가지고, 이럴 바에는 내가 임용 강사 한다. 좀 거짓말 좀 보태면은 내가 임용 강사해서 내 밑에 애들 내가 가르친다. 이 정도로 완전히 머릿속에 달달 꿰고 있어야 비로소 공부가 된 겁니다. 읽어봐서 뭔 내용인지 눈에 익힌 것만 갖고는 공부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해서 멈춘 공부니까 모고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시작해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잘 쓰는 말로 무슨 책 잘 나오는 원서, 무슨 책을 완전히 씹어 먹고를 있어야 비로소 모고 점수가 올라갑니다. 한번 눈 딱 감고 영교의 TBP, PLLT 시험 나오는 모든 챕터 마치 영화 하이라이트 장면처럼 내 머릿속에 완벽히 쫙 지나가느냐, 특포, 어플라이드, 시험 이런 잘 나오는 챕터, 어느 챕터에 뭔 내용이 있고 거기에 주요한 예문이 뭔가까지도 시각적으로 내 머릿속 딱딱 지나가느냐, 이 정도가 돼야 비로소 모고에서 또 더 나가서는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오르는 거고, 나도 이런 책은 봤고 이런 책에서 뭔 소리 쓰는지 한번 이해는 했고, 이거는 점수가 안 오릅니다. 시작만, 운동하고 똑같아요. 어떤 운동이든지 축구부 들어가서 첫날 볼때 여기저기 세워놓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몇십 초 내에 드리블 한번 다 해서 완주하는 연습 나도 한번 해봤어. 그거 갖고 실전에 투입됩니까? 그 선수가? 못해요. 그거 갖고는 실전 투입 못합니다. 그 선수는. 그런 연습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 연습은 축구부 하루라도 들어가 본 애들은 그런 연습은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서 공부를 말이죠, 한 번, 두 번 혹은 몇 번을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맛을 봤다고 그건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을 잘 쓰는 말로 그 원서 내용을 완전 씹어 먹고는 있어야 비로소 이거 공부입니다. 축구도 그렇죠. 방금 축구부 얘기 여기저기 볼때 지그재그로 세워놓고 지그재그로 세워놓은 볼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 모는 드리블 연습, 그거 했던 애라고 다 시합에 못 투입하잖아요. 말하자면은 연습 경기에서도 허구한 날 다쳐보면서 밀려보면서 막 교체 당해보면서 허구한 날 깨져보면서 막 단련돼보면서 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실전에서도 아예 내 발끝에 공을 달고 다닌다. 발끝에 내 공을 달고 다닌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실전에 투입되고, 그래야
뭐 골 넣는 건 고사하고 90분을 다 뛸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실력이 필요로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운동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서 기반으로 우리가 영어학은 문풀이 한다고 할 때 이런 챕터들에 나와 있는 것을 아 이런 내용이군요. 저도 봤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갖고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완벽히 외워서 내가 다른 임고생을 외워서 가르칠 정도, 이 정도 올라가야 비로소 뭐다? 모고 점수도 늘고, 심지어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전공 영어에서 제일 난이도 하짜리 과목 연교론 아닌가 솔직히 점수만 한 30점 주어지고 80점 만점에 레벨은 연교론이 제일 낮잖아요. 솔직히 그 과목이 수준이 나는 과목의 소리가 아니라 실제 기출에 나오는 그 문제 난이도는 제일 낮잖아요. 근데 실제 기출에서 우리 영어 임고생들이 연교 다 맞느냐? 절대 안 그래요. 연교 30점, 30점 줄 때면은 심지어는 연교조차도 7점, 8점, 10점 털리고 오는 수험생들도 많아요. 그렇게 쉬워 보이는 연교도 7점, 8점, 10점을 털리고 옵니다. 그 영어 임고생의 태반이. 그리고 심지어는 연교도 반 가까이 나가면서 오는 수험생도 있어요. 예. 왜 그런가? TBP, PLT 처음 보니까 특히 TBP 쉬워 보인다고 대충하고 완벽히 숙달 안 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네. 하여튼 이런 챕터도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을 완전히 씹어먹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가는 여기 음성 의문론, 통사론, 여기는 문법, 여기에 이 원서에 안 들어가는 형태론, 그 다음에 의미화용론 있잖아요. 요건 원서 따로 장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1, 2월 달 기본이론 교재와 재작년에 강의했던 3, 4 심화 교재 그 두 책에 보면은 형태론도 의미화용론도 아주 필요 충분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태론하고 의미화용론은 1, 2하고 올해 1, 2, 3 기본이론 강의랑 몇 년 전에 영어가 아직 어렵게 나올 때 심화이론 강의 요약본을 여러분한테 제가 다 드릴 겁니다. 형태론 편하고 의미화용 편은 기본과 심화이론 편 양쪽에 강의 요약본을 다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역시 여러분들이 완벽 숙달해서 타 임고생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해하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씹어먹도록 공부한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급기야는 아예 외워서 가르칠 정도 한다는데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시험은 솔직히 칼 같은 암기가 80%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사 임용고사는 우리 노량진 이 바닥에서 치는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이 모든 취직 시험 중에서 우리가 제일 고급진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아주 고상하게 그냥 이해 그다음에 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닥칩니다. 오히려 우리 영어를 비롯한 교사 임용고시 과목이야말로 가장 처절한 암기력을 요구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왜?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모든 시험은 지금 대학 이거 출제하는 교수들부터가 그때그때 암기 교육 잘 받았고 박사되고 좋은 대학 가고 박사되고 교수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놀던 못 벗어납니다. 솔직히. 여기는 프랑스 아니에요. 고등학생들 대학 갈 때 철학 논술 보는 프랑스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학점 안 먹이고 대학 졸업할 때 학점도 안 먹이고 모든 수업을 처절할 만큼 토론 수업으로만 하는 유태인 교육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유태인 교육 받는 나라도 아니고 여기는 철학 논술 보는 프랑스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일본과 더불어 가장 처절한 암기 교육 받는 대한민국이고 서술형조차도 암기 교육이에요. 닦아놓게 얘기할게요. 솔직히. 여기는 한국이다. 서술형 시험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로 지금은 폐지했지만 옛날에 판검사 되는 친구들 사법고시 1차는 객관식이지만 2차는 논술이었습니다. 사법고시 2차 논술 뭔지 잘 아시죠? 4일인가 5일 봐요. 하루에 한 법 과목 중에 헌법, 형법은 필수고 나머지 3과목인가 법 많잖아요. 선택해서 하루에 법 과목, 헌법을 비롯해서 한 과목 논술 보는데 그게 3시간이나 4시간 논술 봅니다. 한 과목이 하루에 논술을 3시간, 4시간 보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고시의 끝판왕은 사법고시였어요. 3시간, 4시간짜리 논술을 4일, 5일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법고시마다 어떻게 공부했는 줄 압니까? 그 무렵에 제일 잘 나가는 법학서적 거짓말 않고 자기 키만큼 외우고 그 무렵에 법조계에서 제일 핫하게 뜬 재판 사례, 판례 수백 건 다 외우고 그래서 보는 게 사법고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고시였던 논술만 5일 하루 4, 5, 3시간 봤던 사법고시 실체가 겁니다. 자기 키만큼
육법전서와 제일 잘 나가는 고시서적 외우고 그 당시 제일 핫한 프린트 판례 프린트 자기 키만큼 외우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 일도 없었어요. 왜? 여기는 한국이니까. 우리는 프랑스도 아니고 유태인 토론식 수업도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혹시나 이 공부를 너무 고급지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공부를 얕잡아 보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좀 하대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영어학이고 영교고 이 고급스러운 이 노량진일대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공부인 교사 임용고시 이거 가장 처절한 가장 그야말로 전쟁으로 말하면요 뭐 최신 뭐 F-35 전투기 타고 편하게 저 위에 올라서 그냥 폭탄만 툭툭 떨구는 이런 싸움 아니에요. 흔히 우리 좀 안 좋은 말로 군대에서 육군 보병들을 땅깨라고 그러죠.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 정말 저도 육군 보병 출신입니다만 군대 좀 늦게 갔더니 찍혀서 저기 최전방 일사도 끌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 늦게 가는 관시사병에서 이놈 군대 오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놈이라고 해갖고 저도 그렇게 끌려서 최전방 끌려서 저도 고생 쫄쫄하다 왔는데 하여튼 좀 정말 안 좋은 군대 비속어로 육군 보병들을 땅깨라고 하잖아요. 이 첨단 무기가 판치는 시기에도 20몇 킬로 군장 메고 그 무거운 군화 신고 막 허벌나게 뛰어가서 막 엎어져서 총 쏘고 막 온갖 고생. 이거예요. 우리 임용고사 공부도 이 마인드로 하셔야 된다. 그럼 우리는 20킬로 군장 메고 헐레벌 뛰어서 엎어져 총 쏘고 피하고 하는 요게 뭐냐? 처절한 암기다. 영교론 영어는 처절한 이 마인드. 방금 제가 죄송합니다. 특히 여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수험생 중에서 여선생님들은 군대 얘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싫어하는 3대 얘기,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그 다음에 군대에서 축구 얘기. 그런데 말하자면 여자분들 군대 얘기 안 좋아하시는데 제 좀 아름답지 못한 비유를 들은 거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는데 그 정도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공부가 영교론이나 영어학의 의미론 통사를 보면 얼마나 멋있는 말 많이 나와요. 화용론 봐도 얼마나 멋지고 그렇단 말 많이 나옵니까? 하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얼만큼 내가 정말 씹어먹을 만큼 달달 외우고 있는가? 요거가 우리 공부의 시작이다. 솔직히 끝이고 심지어는요. 영교건 영어학이건 서술형 문제 푸는 것도 요런 식으로 답을 쓰고 요런 식으로 어프로치해서 문제를 푸는구나. 문제풀이 요령도 완전히 외워서 숙달해야 되는. 이건 우리나라 수학교육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수능 수학 제일 잘 푸는 친구 어떤 친구예요? 2점짜리 수학 문제부터 시작해서 4점짜리 수학에서 제일 센 문제가 4점짜리예요. 수능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친구를 보면은 2점부터 시작해서 4점짜리 수학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의 모범 답안의 풀이 과정을 아예 빠삭하게 그렇죠. 풀이 과정을 빠삭하게 다 수십 세트 100몇십 세트, 200몇십 세트의 4점짜리 문제 풀이 과정을 다 빠삭하게 외운 애들이 수학 잘하더라. 이건 심지어는 인문계국뿐만 아니라요. 저기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저기 세종과학고, 서울에 과학고가 3개 있죠. 세종과학고까지. 과거 나온 친구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과거 나온 친구들은 더 심하게 합니다. 인문계고에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4점짜리 문제 풀이 과정 100개 겨우 암송할 동안에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나온 애들은 4점짜리 수학 수능 문제 풀이 과정 250개, 350개를 남기는 친구들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여기는 한국입니다.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그렇게 세팅하시고 공부에 임하셔라. 여기 써드린 요 원서들의 이 챕터는 무조건 그렇게 공부하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좀 진단해 보려는 진단 모의고사로 뭡니까? 음성학부터 화용론까지 음성학, 형태론, 음성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문법, 화용론, 영어학 모든 과목에서 고루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문항인데 요즘 들어서 영어학이 계속해서 한 4년 전인가 딱 7문제 나온 적 한 번 있고요. 4년 전에 7문제 나온 적 있고 그 외에는 6문제 고정입니다. 영어학은. 그래서 영어학은 앞으로도 계속 실제 기출하고 똑같게 6문제 고정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릴 게 또 뭐 있냐? 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어떤 거냐? 오늘 요 문제는 지난 8개년간 우리 서답형 기출에서 한 번씩은 다뤄졌던 포인트, 그리고 혹은 한 번씩은 다뤘던 포인트에 그 기출 포인트에 바로 옆 동네에 있는 포인트, 하다못해 최소한 기출 내지는 기출 포인트 바로 옆 동네 포인트로만 오늘의 이 5, 6월 첫 강의 진단 모고는 그 문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단 모고를 보시면서 일종의 이게 뭐다? 기출 변형 모고. 그렇죠? 오늘 제1회차는 뭐라고요? 기출 변형 모고라고 하는 그런
걸로 간주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영어 과목도 첨삭은 요 메일 주소 보이시죠? 우리 인강 듣는 선생님들은 각자 수강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이내, 인강은 수강 시작하는 날이 각자 다르니까요. 각자 수강 시작하신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요 메일 주소로 첫 회 답안을 보내시고 그 후로 1주 텀으로 해서 계속 답안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강에 올라가는 인강 관련 안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완벽합니다.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입형 문제고 화용론이에요. 기입형 문제고 화용론인데 이게 이제 스피치 액트에 관한 그런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은 말이라는 게 우리가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단지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이 그 어떤 행위의 역할을 하는 게 많다 이거죠. 말이라는 게 그렇죠. 그 어떤 행위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단락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 첫 단락 네 번째 줄에 나오는 개념이 일로쿠셔너리 포스라고 하는 겁니다. 일로쿠셔너리 포스는 역대 화용론 기출에서요.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탑5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뭐라고요? 역대 화용론 기출에서 의미로 화용론 쭉 있잖아요. 영어 과목. 역대 화용론 기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키워드 5손가락 안에 꼭 들어가는 게 일로쿠셔너리 포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뭐 포스라고 하니까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로쿠셔너리 포스가 뭐냐 써 있죠. 그 가로 안에 이것은 speaker's intent 이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 어떤 문장을 말했을 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냐 이게 바로 그거의 일로쿠셔너리 포스가 뭐냐를 따지는 것과 뭐냐 똑같은 겁니다. 일로쿠셔너리 포스는 뭐다? 그 말의 의도예요. 의도. 그 말의 의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eclarative 이것은 뭐 긍정문이죠. 평서문은 예를 들어서 뭔가 asserting한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주장한다는 거죠. 즉 평서문이라고 하는 문장을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는 평서문을 말했을 때 보통의 의도는 뭐냐? asserting 그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ABC에서 ABCD에서 뭐가 나왔는가 했을 때 각 그 문장 유형별 declarative, 평서문, interrogative, 요 의문문, imperative, 명령문 나왔는데 이런 문장들의 각각의 의도는 뭐냐 정리가 되어 있죠. 1A의 평서문, declarative는 아까 나왔던 asserting,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거 또는 여기 있는 stating,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거 asserting, 사실관계를 주장하다 stating, 사실관계를 설명하다 이런 게 보통으로 그렇죠. 가장 보통으로 나오는 평서문의 의도다. intent, 일로쿠셔너리 포스다. 반면에 interrogative, 의문문은 뭐냐? 의문문은 그 일로쿠셔너리 포스가 보통은 뭐냐 했을 때 그렇죠. asking, 물어보는 거다. 뭘 몰라서 내지는 불분명해서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불분명해서 물어보는 게 의문문의 일로쿠셔너리 포스입니다. 반면에 명령문은 imperative는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뭐겠습니까? 이 가로에 나오시 ordering 말 그대로 지시하는 거죠. 지시하는 거. 오더. 우리도 흔히 오더란 말 외래어처럼 막 섞어서 오더를 내린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게 바로 명령문이 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꼭 이렇게 뭐 평서문은 요렇고 의문문은 요렇고 명령문은 요렇고 1-ABCD의 가장 교과서적인 그렇죠. 가장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요런 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1ABCD의 가장 기본적, 가장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말고 다른 식의 스피치 액트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 지문 왼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 지문 이 시험지 1페이지 왼쪽에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 할 수 있다 이거죠. Could you open the door?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의문문이니까 말 그대로 you, 당신에게 문을 늘 능력이 있는가를 ask, 물어보는 asking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asking만 되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 셋째 줄 봤더니 끝에 also 또한 뭐다? request, 요청.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명령문으로 문 열어줄 수 있습니까? 뭐뭐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실제 인텐트, 의도는 뭐다? 문 열어주세요 하는 리퀘스트, 요청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한마디로 1ABCD에 나왔던 가장 기본적인 것과는 달리 리퀘스트 같은 또 다른 일로쿠셔너리 포스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1의 ABCD가 전부가 아니라 거기엔 없었던 리퀘스트 같은 또 다른 게 있다. 그런가 이제 오른쪽으로 와봅시다. 지문 오른쪽으로 보면은 화자 A와 그의 친구 B가 대화를 나누죠. 화자 A가 친구에게 요래요래 말했습니다. 뭐라고? 오늘 저녁 극장 가자, 영화 보러 가자 했더니 친구인 B가 이래 대답합니다. 아이고 오늘 저녁이요? 아,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이때 B의 말을 잘 보자 이거예요. 나 시험 공부해야 돼 라는 것은 평서문이죠. 평서문은 사실관계를 asserting,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stating, 서술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번에 친구 B가 말한 게 과연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서술하는 것이 전부일까? 그게 달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대화 맥락에서 뭡니까? 야, 오늘 영화 보러 가자 했을 때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것은 뭐죠? 사실상 의도는 영화 보러 못 간다, 안 가겠다 라는 refusal, 거절. 그럼 거절의 인텐트, refusal, 거절하는 인텐트. 영화는 뭔 영화다. 시험 공부 1도 안 했다 이놈아. 나 못 간다라고 거절하는 이런 것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뭡니까? A번 지문 끝날 때 보면은 온갖 종류의 일로쿠셔너리 포스가 많고 거기에 따른 인디렉트 스피치 액트들이 꽤나 많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리퀘스트도 있고 방금 위에 나온 리퓨절도 있고 그런가 하면 프라미스, 워닝 이런 것들도 다 온갖 종류의 그 다양한 스피치 액트들이 다양한 이런 일로쿠셔너리 포스를 지니고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B를 보자 이거죠. B에 보시면 예문 둘 나옵니다. 그 로마 숫자 소문자로 1번, 2번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스피치 액트를 달성하려고 하는 건지 그 지문 A에서 찾았어라. 지문 A 보면은 리퀘스트, 리퓨절, 프라미스, 워닝 막 나왔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저 밑에 커멘터리에 넣어라.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퓨절, 워닝, 프라미스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저 커멘터리에 넣어라 이건데 그 B의 1, 2번이 공유하는 것을 그럼 B의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한 발짝만 더 떼면은 너 위험할 거다. 요거는 겉보기에는 뭐 하면 뭐 한다. 조건절로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고죠, 경고. 움직이지 마. 너 한 발 더 가면 거기 위험해. 군대 같으면 최전방 지뢰밭이야, 지뢰밭. 야, 민통선 안에 지뢰밭이야. 너 자식이, 야, 이 개념도 없는 녀석아, 함부로 들어가지 마. 군대 말로, 이 개념도 없는 녀석아, 누가 너 함부로 민통선에 들어가랬어? 너 들어가지 마. 위험, 경고. 그 다음, 2번도 기억하라. 그 속담을, remember, 기억하라 하니까 오더링 같잖아요. 근데 단순한 오더링이 아니에요. 근데 뭘 기억하느냐? 속담. 뭔 속담? 일만 하고 놀들 안 하면은 사람이 맛이 간다란 말을 기억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사람 맛 간다.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기억하라는 명령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죠. 일만 하고 휴식, 오락이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일종의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경고. 너무 일벌레 되지 마. 좀 놀 줄도 알아야 되라고 경고를 날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만 하고 놀지 않는 삶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날려주는 거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공유하고 있는 스피치 액트, 인디렉트 스피치 액트는 뭐냐? 얘네들은 워닝, 경고가 들어가겠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되게 화용론에서 이런 대목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인디렉트 스피치 액트는 뭐냐는
요거가 상당히 그 우리 화용론 역대 기출의 역사에서 좀 많이 나왔던 그런 키워드니까 뭐다?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이제 형태론 문제 겸 이제 말하자면은 그 뭡니까? 의문론 문제를 겸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부 14년도 우리 기출 문제가 현재의 서답형으로 바뀐 첫 해가 14년도예요. 14년도 그 영어학 기출에 나왔던 것과 일부 소재가 겹칩니다. 어떤 게 겹치냐면은 그 명사와 전미어 AL, 그 당시 명사와 전미어 AL에 대한 거, 명사와 전미어 AL에 대한 거가 14년도 기출 포인트하고 겹쳐요. 그러면서 accidental gap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개념을 같이 짬뽕해서 만든 기출 응용 변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ccidental gap이라는 게 뭐냐? 이거 수많은 영어학 교재 보면 또 수많은 학원 교재 보면은 이 쉬운 건데 되게 너무 어렵게 설명해갖고 수험생들이 못 알아 듣는 경우도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첫째 줄에 있죠. non-existing word. 이거면 끝나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 쌤, accidental gap이 뭐예요? 말이 되게 어렵던데 뭐죠 막 물어보는데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 끝. 더 이상 알 거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accidental gap이라고 한다. 거기다 덧붙이면 그거죠. 언어 규칙에는 맞는데, 언어 규칙으로는 맞는데 존재는 하지 않는 단어. 핵심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언어 규칙에는 맞는데 존재하지는 않는 단어. 음성학 규칙, 의문론 규칙, 형태론 규칙, 이런 의문론, 형태론 규칙에는 맞는 듯한데 뭐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아니하는 단어. 이런 것이 뭐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 accidental gap입니다. 그래서 accidental gap의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2번 문제는 무슨 수고를 하여 주셨느냐? 그 명사와 전미어 AL. 이 AL이라는 전미어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형용사와 전미어로 더 유명은 해요. 그렇죠? 더 유명은 한데 의외로 마냥 적다고만은 할 수 없는 수에 영어 단어 중에 뭐가 있죠? 그렇죠? AL로 끝나는 명사도보다 솔찬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 70년대 지겔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 학자가 명사와 전미어 AL은 어떤 경우에 붙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법칙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은퇴하신 마포 광장 서강대 영문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누구였더라 그분이 김영석 교수란 분도 뭐 그쪽 연구반에서 논문을 썼어요. 네. 그래서 김영석 교수 2003년도인가 4년도 은퇴하신 다음에 쓴 논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몽땅 가져와 가지고 2014 우리 기출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출제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AL 전미어가 명사와 전미어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좀 더 흔한, 그렇죠, 좀 더 흔한 명사와 전미어는 TION이나 ATION, 이 엄청 많죠 여러분들? 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은 recite, recital, recitation, propose, proposal, proposition. 그러니까 얘네들은 AL 붙여도 명사가 되고 ATIN, TION 또는 TION 붙여도 명사가 되고 AL이나 TION 둘 다 다 성립되는 그런 예들이에요, 1번은. 그런데 2번은 뭡니까? arrival까지는 좋은데 arrivation 이런 거 없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arrivation이 그 어떤 음성학이나 형태론 규칙을 어긴 바는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accidental gap, 규칙 위배의 사례는 아니지만 존재하지 않는 단어 arrivation. 밑에도 마찬가지죠. refuse, refusal까지는 됐어요. 근데 refusation은 그것 또한 의문론이나 형태론 법칙을 어긴 바는 없지만 그래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 그래서 accidental gap 이런 것이 됐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3입니다. 여기는 거꾸로죠. AL은 못 붙고 IO에 TIO에만 붙는 겁니다. 그런데 AL은 못 붙는 derival, describable도 여러분들 얘네들이 AL 전미어 붙이는 규칙을 위배한 바가 없습니다. 왜?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이것은 뭐 옛날 기출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고 derive 도출하다라고 했죠. derive 도출하다 할 때 제일 중요한 조건 강세예요. 강세. 강세가 derive 여기 있죠. 그래서 AL이 붙으려면은 AL 붙는 거 바로 앞에 강세가 와야 돼요. 그리고 V 같은 자음도 오케이 허락이 돼요. 그러니까 AL 붙을 때 허락 안 되는 자음은 취, 쉬, 그 다음에 G 뭐 이런 거 있죠. 취나 쉬나 G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되는데 V나 V 같은 건 뭐다? 됩니다. 취, 쉬, G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전미어 AL 붙일 때. 요건 제가 나중에 이것만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인강생들은 제가 월요일 날 자료 올려드리고 우리 직강생들은 또 보조 자료를 더 역시 인강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 하여튼 핵심만 따서 말하면은 이 자리에 V나 B 같은 거 또는 S나 Z 같은 거 T 같은 거 이런 건 됩니다. 취, 쉬, G 이런 건 안 돼요 여기에. 예. 그리고 derive 여기 강세 오니까 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강세 오는 것도 좋아요. V도 해당돼요. AL 붙이는데. 그래서 오히려 AL 붙이는 규칙을 충족시키는데도 뭐다? derive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AL 붙일 수 있는 조건으로 여기 강세 오고 V로 끝나는 건 다 맞는 조건들이에요. 다 맞는 조건들인데도 뭐다? 이런 단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규칙은 충족시켰는데 이런 단어는 없음. 이게 바로 accidental gap이다. 그 다음에 있는 describel도 마찬가지로 describe 그렇죠. describe도 여기 강세 있죠. B로 끝났죠. 그러면 AL 붙여도 오케이 됩니다. 그러니까 AL 붙이는 곳 바로 앞에 강세 있고 V나 V, 뭐 T나 S, 즈 이런 걸로 끝나는 것들이면은 붙을 수 있어요. 그런 규칙으로는 맞지만 뭐다? 규칙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없는 단어. 이래서 accidental gap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상작을 B에 보면은 여기서는 6개 단어가 있는데 6개 단어가 전부 다 그 전미어 AL이나 TION 붙이는 규칙을 위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 단어. 규칙 위배한 건 없지만은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서 꽉 났다 이거죠. 그게 뭐하고 뭡니까? survivation과 subscriber이죠. 그렇죠. subscriber은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왜냐면은 A번 지문에 3번에서 describer 있잖아요. A 지문 3번 그룹에서 describe인데 describer 안 되는 데서 아마 여러분들 subscriber 안 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고 맞아요. 같은 이유. 저기 A의 3번에서 describe가 안 됐던 것과 그게 accidental gap이 됐던 것과 같은 이유로 subscriber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rvivation은 이것은 정말 딱히 어길 만한 규칙도 없지만은 이것은 말하자면은 정말 영어 세계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것도 accidental gap이다. 약간의 어휘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판별해 내시면은 충분히 이 답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3번까지 하겠습니다. 3번까지 하고 잠깐 제 화장실 갔다 와서 3, 4번 쉬었다가 바로 4, 5, 6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이 ambiguity 개념인데요. ambiguity 개념은 통사론, 의미론 양쪽에 다 걸칩니다, 여러분. ambiguity 개념은 어떻게 해요? 통사론, 의미론에 다 걸치는데 이 서답형 전공시험 14년도부터 시작된 거, 요 8개년간 3번 나왔어요. 와, 대단하죠? 통사론, 의미론에도 온갖 개념들 많잖아요. 수십 개 이상 있잖아요. 통사론, 의미론만 해도 합치면 거의 100개 가까운 엄청 많은 개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인 ambiguity가 8년간 무려 3번 나왔다. 이건 정말 우리 영어과 교수들 출제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애정하시는 그런 항목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 객관식 시절에도 한 2번 나왔어요. 객관식 시절에도. 그래서 지난 13년간 무려 5번이 나온 장난 아닙니다. 13년간 5번 출제에 빛나는 그래서 통사론의 컴플리먼트 애정트도 5번 출제됐고요. 13년간 객관식 시절, 우리 서답형 시절 객관식 5년, 서답형 5년,
객관식 논술 5년, 수사평 5년에서 우리 지난 13년간 통사론의 컴플리먼트 에정트도 5번인가 나왔고 앰비규어티도 5번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이건. 자, 그런데 앰비규어티는 그러죠. 하나의 언어 표현이 둘 이상으로 해석되는 거. 본래는 가장 기본은 그거잖아요. 언어 표현, 그게 단어건, 프레이즈, 구건, 센텐스, 문장이건 원래는 하나의 언어 표현이 하나의 해석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의 언어 표현이 2가지 이상의 해석으로 나와주시는 거, 그거가 뭐라고 한다고요? 앰비규어티라고 하는데 종류가 많아요. 앰비규어티는 오늘은 렉시컬 앰비규어티와 스트럭처럴 앰비규어티, 그리고 그 2개의 컨비네이션, 짬뽕으로 다 있는 거, 이렇게. 이게 옛날에 이것도 역시 14, 15년도 그 무렵에 이런 방식의 기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렉시컬 앰비규어티는 간단히 말할 수 있죠. 단어 자체가 뜻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렉시컬 앰비규어티에서는 캡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렉시컬 앰비규어티가 있는데, 이건 배 선장 그거죠. 배 선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팀의 주장, 리더, 주장이나 리더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선장이라는 것과 스포츠팀 주장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장인지 배를 보는, 아니면 운동팀 주장인지 그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단어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단어 하나만으로 뜻이. 그래서 렉시컬 앰비규어티다.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선장이라고 할 때나 주장이라고 할 때나 품사는 뭐죠? 문법적인 품사는 명사로 유지된다. 선장이나 주장이나 문법적 품사는 명사로 유지가 되면서 뜻만 달라진다. 이게 렉시컬 앰비규어티입니다. 반면에 스트럭처럴 앰비규어티는 한 문장이 있으면은 문장에서 어느 부분을 꾸미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치사구가 주어를 꾸미냐, 동사구를 꾸미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꾸미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스트럭처럴 앰비규어티고요. 또는 이것도 있어요. 하나의 표현인데 문법 범주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컨대 형용사로도 볼 수 있고, 또 예컨대 이 표현은 부사로도 볼 수 있다라든지, 예컨대 이 표현은 명사로도 볼 수 있고 형용사로 볼 수 있다든지, 이렇게 품사가 왔다 갔다 하는 등 문법적 범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하나의 표현인데도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문법적 범주가 문법적 범주를 다르게 분석도 할 수 있는 거. 요거가 뭐다? 앰비규어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을 보시면은 이게 아주 유명한 예문이죠. Ted saw a girl with a glasses인데, 이때 with a glasses가 girl을 수식하느냐, 아니면 saw까지 집어넣어서 동사구인 saw a girl을 수식하느냐, 여기에 따라 보면 달라지죠. with glasses가 girl만 수식하면은 안경을 쓴 것은 말하자면은 그 소녀가 안경을 쓴 겁니다. 하지만 with glasses를 saw a girl, 동사구인 saw a girl 전체를 꾸민다라고 봐두면은 이때 glasses는 누가 사용하는 거냐? girl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Ted가 그 glasses를 사용한다. 어떻게? 만약에 with glasses가 saw a girl이라는 동사구 전체를 꾸미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케이스가 옛날에 기출에 나왔던 바로 그거예요. 말하면 렉시컬 앰비규어티도 있고 스트럭처럴 앰비규어티도 다 있는 그런 경우가 3번의 경우입니다. I saw nose ring에서 여기서 ring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명사로 볼 수도 있고 동사 원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품사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건 스트럭처럴 앰비규어티죠. 링을 이 반지나 고리, 노즈 링이니까 코골이죠, 코골이. 드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노즈 링 하시는 분들 계셔요. 지금은 많이 그렇죠. 지금은 엄청 황량해졌지만 한때 이태원 프리덤 하던 그 이태원 보세요. 이태원 프리덤 보면은 그야말로 명동 뺨쳐먹게 앞서가는 패션은 거기 다 있었습니다.
이태원 프리덤 보면은 주로 두 종류예요. 온갖 화려한 타투를 한 언니 오빠들이 많았고, 다른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그 액세서리, 여기저기 특이한 액세서리 걸친 사람들이 이태원 가면 실제로 노즈링, 코 살짝 피어싱해서 노즈링 했던 사람, 귀 피어싱도 한 귀에 하나만 하는 게 막 3개씩, 2개씩 했던 사람들이 수두룩 벅적했던 게,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미군들 다 빠진 다음에 이태원이 거의 뭐 황량한 마을이 되어버리게 됐습니다만, 옛날에 비하면. 근데 지금도 옷이나 액세서리 쇼핑하러는 많이 가긴 합니다. 저도 올해는 못 가봤지만 재작년에, 코로나 번지 재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링이 그 명사가 될 수 있고, 링이 뭡니까? 동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 동사, 문법적 품사가 달라지니까 스트럭처럴 앰비기티도 있고, 그리고 뜻도 달라지죠. 단어에. 단어 뜻으로서 링이 반지나 코걸이 같은 장신구, 그렇죠? 링이 장신구란 뜻도 있고, 뜻 자체만 놓고 봐도. 또한 링이 막 진동하다, 울리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링 자체만 보더라도, 뜻만 보더라도 코나 귀에 거는 장신구, 오너먼트, 장신구란 뜻도 있고, 진동하다, vibrate, snore, 코 같은 게 골달 때 vibrate, snore란 뜻도 있고, 그래서 뜻 자체도 달라지니까 뭐다? lexical ambiguity도 있고, 이 두 개가 다 있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어려웠던 기출이 놀랍게도 출전이 어디냐? 뭐 특포 아니에요. 특포 아니고, 이 링 나왔던 요 머리 아팠던 14년도 기출문제 출전이 어디냐? Introduction to Language였습니다. 여러분들. Introduction to Language 통사론 의미론 그 챕터에서 요게 나와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현실을 말씀드리면 14년도에 요게 Introduction to Language 예문인데 이게 기출 나왔는데 수험생들 태반이 헤맸어요. 그리고 하나 에피소드 더 말해드리면 노량진 강사들도 시험 당일날 해설 자료에다 헤맨 사람 태반입니다. 그 김지우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때 타 학원 강사한테 문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이거 정답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자. 누구라고 말할게요? 길 건너편 아주 큰 학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할게요. 서울 지스쿨학원에 길 건너편 큰 학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시, 지금은 거기서 잘리고 나가셨지만 당시 영어 강사였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 전화 다 왔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 제일 큰 학원인데 그 학원이 임용뿐만 아니라 공무원, 경찰까지도 제일 오래된 학원인데, 대한민국 영어 임용 넘버원 학원 아닙니까? 곧 죽어도 10년간.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에 나온 예문을 해설을 못 하셔갖고 이거 맞아요 맞아요라고 전화 한번 문자 한번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이것을. 근데 제가 쉴드는 쳐드렸어요. 솔직히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같은 책은 어느 강사든지 1, 2월이나 3, 4월에 초반에 원서 특강하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한다. 그 정도 내용은 아마 다 아셨겠지만, 기출 시험은 11월 달에 보니까 11월 시험 보기 전에 저 옛날 1, 2월에 강의하시고 아마 까먹고 계셔서 그랬을 거다. 설마 모르셨겠냐? 제가 수두룩하게 실드를 쳐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놓고 실력 없다고 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방금 오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이유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래서 잊어버렸는지는 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유 만들어가면서 실드를 쳐드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마 은퇴하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심지어는 강사들도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내용을 몰라서 해설자료 만들다가, 타학원 강사한테 연락을 할 정도가 되니, 여기서, 물론 그런 건 있죠. 다시 한번 실드를 쳐드리면, 나이 먹으면 기억력 쇠퇴였죠. 40몇 살, 50몇 살, 나이 먹으면, 그분도 저한테 그 물어봤을 때 이미 50 다 넘었지, 아마. 하여튼 뭐, 나이 먹으면 기억력은 쇠퇴합니다.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고도 어려워요. 심지어는 제일 임용학원, 큰 학원의 강사도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 내용을 까먹어서 뭐냐고, 그보다 작은 학원이 나한테 연락이 올 정도면은 뭐냐? 그만큼 기본을 꽉 쥐고 가는 것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강사들한테조차도 힘들 정도로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역시 또 하나 아까 말한 고민, 점수가 안 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의외로 이 기본조차도 기억력 속에 완벽히 메모리 속에 뭐 10년간 박제해갖고
기억력 속에 확실히 박아두기가 그만큼 힘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고 점수가 안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 했는데요? 저 외울만큼 했는데 아니에요. 방금 말한 이런 사례까지 포함해서 정말 내가 처절하게 철저하게 기억력 몇 년 속에 나 합격할 때까지 몇 년간 박제하는 이런 컨셉으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외우고 이런 기본들을 휘발성으로 안 날려버리고 메모리 속에 꽉 붙잡고 있는가? 이건 정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고, 심지어는 인력 문학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쉽고 영학보다 쉽다는 영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교 32점 이 정도 나오는데 그거 26점, 25점 이하짜리도 많아요. 솔직히 영교도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시험 보면은 영교 한 32점쯤 나오고 작년에가 좀 많이 나와 34점 나왔잖아요. 영교가 영교 32점 적게 나오면 30점, 28점 나와요. 근데 평균 한 30, 32점 배당됩니다. 영교에 30이라고 칩시다. 영교 30점 만점에 실제로 24점도 못 나오시는 수험생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TBP나 PLLT 나오는 의외로 방금 이런 것 같이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급에 나오는 이런 것 같이 TBP, PLLT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도 몇 년간 합격할 때까지 기억 속에 완전히 박제할 정도로 확실히 메모리 속에 못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철저한 암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기본일수록. 예. 자, 그 다음, 우리 본론 들어갑시다. B번에 보시면은 이 두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문장은 다 이제 어떤 그 앰비규티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둘 다 두 종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 1번에서는 soul이란 말이 이게 이제 애물단지예요. 요것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B번에 있는 두 예문도 Introduction to Language의 Semantics, 의미론 챕터 연습 문제에 나오는 예문들이에요. 이 예문들도. 그런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 어려운, 다른 더 어려운 고차원적인 의미론 원서 말고요. Introduction to Language급에 나오는 연습 문제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soul이라는 게 형용사로 돼서 유일한, only, only의 뜻을 지닌 그런 경우, 효용사, 품사는 효용사, 뜻은 유일한,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문법 범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앰비규티죠. 효용사가 아니라 명사, 명사면서도 신발, 뭐 깔창, 신발 바닥, 혹은 발의 바닥, 이렇게, 죄송합니다. 발바닥 뚫겨서 발바닥, 신발 밑창, 이런 식의 뜻을 지닌, 이런 뜻을 지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품사도 바뀌고 뜻도 바뀝니다. soul 하나만 놓고 와도.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다 과거에 링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링처럼 컨비네이션의 경우라고 해야 된다. 품사가 효용사, 명사로 바뀌니까 스트럭처럴 앰비규티요. 그다음에 뜻이 유일한이라는 뜻과 신발 바닥, 발바닥, 신발 밑창이라는 뜻이 또 되니까 렉시컬 앰비규티도 되는 것이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더더욱이나 두 종류 다 있어요. 모음답 했지만 that kind가 대시, 부사 중에 강조부사, kind가 효용사 이런 경우 있어요. 부사, 효용사 이런 경우 있고, 또 하나 대시, 지시형용사, kind는 명사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품사가 달라지니까 스트럭처럴 앰비규티 있죠? 뜻도 달라집니다. 대시 부사일 때는 그토록 이란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대시 지시형용사일 때는 그러한 이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kind는 효용사일 때는 친절한 이런 뜻이 되고, kind는 명사일 때는 종류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단어의 뜻만으로도 막 바뀌고 품사 막 바뀌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컨비네이션 사례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가 정말 that kind 그토록 친절하냐 이런 뜻도 되고, 걔가 그냥 that kind 그런 종류냐, 그런 과냐 얘가 원래 그렇게 약간 좀 4차원 과인지 몰랐다, 걔가 그런 과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되고, 이런 두 뜻이 다 있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럼 잠깐 3, 4분만 좀 화장실 갔다 왔다가 바로 2교시 쉬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